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른과 아이 함께 읽어야 하는 책.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독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옳고 그름을 차분히 따지기보다 내 편과 내 편을 먼저 나누거나 자신의 행동은 쉽게 정당화하는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으면 상대가 먼저 그랬다고 말하고 내게 직접 피해가 없으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회의 모습을 말보다 훨씬 빠르게 배웁니다. 어른이 옳은 말을 하는가 보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며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꺼낸 책이 있습니다. 예리사 엥게라트가 글을 쓰고 RW 엘리가 그림을 그린 비룡소의 그건 옳지 않아입니다. 책 표지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책, 아주 쉽고 분명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이 책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고 어른에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책을 가지고 새로운 독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의 이름은 한 권으로 어디까지 가봤니? 입니다. 책을 한 번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한 권의 책에 담긴 질문이 다른 교과와 지식, 우리의 생활과 사회, 그리고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까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책 자체에 집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에서 발견한 가치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책 속 질문을 하나씩 꺼내 아이의 생활에서 청소년과 어른의 삶까지 넓혀갈 예정입니다. 한 권의 책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합니다.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잠도 자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멍하니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독서가 가능하면 두 가지 이상의 배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는 다독에도 가치가 있고 한 권을 깊이 읽는 정독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한 권을 천천히 읽고 그 안의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확장하는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전하려는 내용을 부제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어휘는 쉽고 설명은 명료합니다. 그림도 따뜻하고 친근해서 초등 저학년 어린이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미취학 어린이도 책의 사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머리말을 읽으면 이 책의 독자가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사 엥겔하트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은 책입니다. 아이가 직접 읽지 않더라도 부모와 교사는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책 속 어휘와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곧바로 어른의 이야기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장난감은 재산과 이익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다툼은 집단과 사회의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문제는 법과 책임의 문제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이끌어야 하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우리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읽고 감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서를 영상에서 다룰 때에는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보여주거나 읽기보다는 책을 감상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먼저 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봅니다. 출판사까지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의 이름만 보고도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출판사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하면서 책에 대한 신뢰도 생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독서 기록장에 늘 작가와 출판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스스로 찾아 읽고 출판사마다 책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미 자신만의 책 선택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책에서는 그림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인물의 표정과 자세, 색의 변화, 장면의 배치가 글로 설명하지 않은 감정과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글 작가뿐 아니라 그림 작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생각합니다. 모든 책이 작가의 의도를 직접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흐름, 반복되는 말과 결말을 살피며 중심 생각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 책은 부제와 머리말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대신 이 책은 독자에게 다른 과제를 줍니다. 책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비추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린이는 이 책을 통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른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책의 알맞은 감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모두 14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의 우리 생활과 연결해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몇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옳은 일을 하면 얻는 것이 생기고 그른 일을 하면 잃는 것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동생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황을 예로 듭니다.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으면 동생은 장난감을 잃고 형은 착한 형이 될 기회를 잃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면 두 사람 모두 즐거움을 얻습니다. 형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동생은 형과 함께 노는 기쁨을 얻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빼앗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고 함께 나눌 때는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어른의 책이었다면 장난감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친 사례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는지 살펴보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남은 부분은 기분 좋은 날도 있고 기분 나쁜 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일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과 발, 그리고 내 입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되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먼저 그랬어요. 어른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는 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바꾸는 일보다 내 행동을 선택하는 일이 더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무엇이 속상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대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은 저절로 생길 수 있지만 행동에는 선택과 책임이 따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을 잘 따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규칙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저 역시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 좋은 공동체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무거운 수레를 끄는 사람을 보고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친다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행동을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작은 행동을 보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책에는 규칙, 양심, 실수, 감정, 거짓말, 친구의 영향, 폭력, 책임과 같은 여러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짧고 쉬운 문장으로 쓰였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의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제가 해야 해요? 왜 저만 양보해야 해요? 그리고 싫어요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단순히 버릇없는 행동으로만 판단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른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되 아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몸만 자라고 판단은 자기 중심적인 단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판단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을 함께 힘들게 합니다. 그런 판단이 모이면 사회도 답답해집니다. 작가는 머리말에서 어른이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른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말하는 기준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 아이에게 양보와 배려를 말하면서 나는 내 이익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하라고 하면서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생활 계획을 바로 세우기보다 책을 읽고 감상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치 활동과 실천 계획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마인드맵은 머릿속 생각을 눈앞에 펼쳐 보이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책을 읽는 순서를 그대로 마인드맵에 담았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지는 책 소개입니다. 글작가와 그림 작가, 출판사와 같은 기본 정보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주가지는 어떤 책인가입니다. 책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 책이 전하려는 중심 내용을 적습니다. 세 번째 주가지는 지금의 나는 어떤가입니다. 책의 내용을 내게 비추어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질문만 남겨두고 구체적인 가치 활동은 다음 시간에 진행합니다. 네 번째 주가지는 더 좋았던 부분입니다. 책에서 특히 마음에 남은 내용과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주가지는 더 궁금한 것들입니다. 책이 답해주지 않았거나 더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을 적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책을 감상하는 방법과 글을 쓰기 위한 개요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은 글쓰기 전에 개요를 짜는 일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떠오른 생각을 먼저 자유롭게 펼친 뒤 서로 관련된 내용을 묶으며 자연스럽게 글의 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건 옳지 않아 라는 책 자체를 살펴보고 한 권을 어떻게 읽고 구조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가치를 나의 생활과 연결해보고 나만의 가치 생활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글쓰기에도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책 속 14개의 질문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에서 시작된 질문이 청소년의 관계와 선택으로 어른의 책임과 사회의 문제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권으로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